주민 80여 명 중 26명이 암에 걸려 15명이 사망한 익산 장전마을. 여기도 암, 저기도 암, 저쪽도 암, 전부 다 집집마다 다 암 환자가 있고, 저 부부가 하루에 돌아가신 집도 있고요. 이쪽도 암이고, 그 위에는 부자간에 또 암이고, 그 위에는 폐암이고, 그 위에는 피부암이고, 그 위에는 위암이고. 정말 마을은 너무 심각합니다. 이거 정말. 암 발병 원인으로 주민들이 꼽는 것은 마을 인근의 비료 공장.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실태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월 9일 장전마을의 비료 공장. 국립환경과학원이 토양 오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추 장비에 검은 물질이 묻어나옵니다. 콘크리트 층을 이렇게 깨고 들어가다 보니까 4.5m의 폐기물층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4.5m 아래에 또 콘크리트 벽이 또 나오고 그래서 하나의 저장 시설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추정을 한 거고요. 비료 공장에서 일했던 마을 주민의 이야기에 따르면 식당 아래는 폐수 처리 시설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폐수 처리장이라고 지어놓고서나 나중에 활용을 않고 여기다 식당을 지었어요. 그게 폐수 처리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 공구를 치고 식당을 지니까 밑에가 좀 폐수가 들었다는 결론이죠. 일하시던 당시에도 그렇게 폐수가 많이 그냥 처리가 안 된 상태로 있었나요? 여기 폐수가 넘치게 되면은 저 산으로 품어 넘기고 그 탱크를 불러게 되면 첫째 돈이 필요한 게 그렇고 넘기고 그리고 비 오고 나면 저수지로 보냈기 때문에 저수지 물고기가 폐사당하고 그렇게 악랄하게 지금 회사를 운영했어요. 그리고 공장 마당에 묻혀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도 김인수 씨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 4m 50 정도가 그냥 순 폐기물이요. 시커멓게 나오는 거예요. 10짜리 포크레인을 불러다가 이틀을 파가지고 거기다 코팅 kap발을 싹 깔고 거기다 이제 액비를 받았어요. 그럼 액비가 그대로 지금 묻혀 그래서 여기 폐수가 지금 있는 거예요. 아, 액비가 그대로 지금 폐수가 된 건가요? 네.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립을 해야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리 방법에 따라서 매립된 게 아니고 그냥 매립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경우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형사처벌도 받게 되고. 과연 공장에서는 폐기물과 폐수 처리를 제대로 한 것일까? 공장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폐수 처리가 뭐 좀 제대로 안 됐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 상황이 어떤지 좀 여쭤보려고요. 상관이 없습니다. 대표하고 생활을 뭔가 마음이 다 같은 사람이라. 업체 대표에게도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전화는 안 받네요. 파산을 하고 경매로 넘어간 비료 공장. 이 공장을 낙찰받은 사람에게서 폐기물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물어보니까 매립되는 사실 자체가 없다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나오고 마을 것 같으면은 조금 우리가 돈 들여 치우지만 많이 나오고 이러면 바로 똑바로 이야기해라. 많이 나오고 하면은 폐기물 관련법에 당신도 네. 처벌을 받을 것이다. 돈을 물어내거나 그래 얘기하니까 네. 모든 사실 없다. 그래 이야기죠. 비료의 원료 중 하나인 연초박은 담배 제조 과정에서 나온 찌꺼기인데 이에 대한 관리도 소홀했다고 합니다. 일이 운동장에 꽉 차 있었어요. 저기도 차 있었고 그러면 연초박이 저 밑으로도 막 박스로 왔었거든요. 근데 박스가 저 밑에도 막 엄청 많이 떨어져서 그냥 개판이었었어요. 연초박은 1급 발암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물질을 지정 폐기물로 지정하지 않거나 이거를 일반 폐기물 사업장에서 그냥 소각해버릴 수 있도록 하거나 이러한 현행 법률이나 제도가 문제인 거고요. 이에 관해서는 조금 더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청정 지역으로 손꼽히던 익산 함라의 장전마을. 이 마을의 최고령자인 김영환 어르신은 3년 전 위암 수술을 한 이후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어요. 지금도 위험 있고
속이 싫어서 밥을 못 먹고 변에 한 67kg, 8kg 나갔는데 지금은 50kg도 못 나간단 말이에요. 50kg도. 친구들도 없고 동네 그냥 폐출 내버렸어요. 다 죽고 이제 일을 할 사람도 없고. 2001년 장전마을에 비료공장이 들어서고 비극이 시작된 것은 2009년. 공장 인근 저수지에서 물고기 집단 폐사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거든요. 마을에서 그 암으로. 그때 정말 공장에서는 연초박이 하루 가공량이 8톤이 넘습니다. 그리고 피마자박은 38톤이고 그런데 그런 물질들이 흘러와서 사람이 죽고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음용수 기준에 의한 조사만 했지 그런 어떤 발암물질이나 이런 중금속 검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장 바로 아래에 있는 저수지. 행정당국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왜 물고기 집단 폐사의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고 단순히 수질 검사만 했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만 해도 그냥 일반적으로 법에 정해진 수질과 대기질, 토양에 어떤 일정 정도의 중금속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에 대한 검사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제대로 분석이 안 됐던 거예요. 그 당시 2010년도에는 사실 악취방지법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 그렇게 거기까지 유추해서 이렇게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식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 그 당시 공무원들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했다. 환경의 상식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환경 관련 법에 규정돼 있는 이외에는 사실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준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봤을 때 분명한 환경 오염이 있고 환경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관련 당국은 실제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렇게만 하고 있다면 그 간격은 도대체 누가 책임질 거냐. 그 온전히 주민 피해로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비료공장이 마을 인근에 자리 잡은 이후 동물 폐사와 악취, 지하수 오염 문제로 주민들은 16년간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했지만 그들의 요청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민원도 제기하고 또 트랙터로 막아도 보고 말뚝도 막아보고 했는데 오히려 주민이 잡혀가고 벌금 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어떻게 이제 대응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됐는데 16년간 비료공장에 대해서 어떤 행정 조치도 하지 않았던 익산시는 2016년 9월부터 악취, 대기, 폐수 문제로 6개월여간에 걸쳐 과태료와 사용 중지 등 15건의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동안 단속 실적도 없는데 2016년 말하고 2017년 초까지 15건을 지적을 했다라고 하고 그 행정처분을 했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그동안 주민들 목소리를 대변을 했다라면 제대로 자기 소임을 다했다면 그 전에라도 밝혀졌겠죠. 2017년 4월 대기 유해물질인 니켈이 기준치보다 4배 이상 나와 문제의 비료공장은 폐쇄가 됩니다. 16년의 긴 싸움 끝에 공장은 멈췄지만 장전마을 주민들의 암 발병 원인을 밝히는 역학조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비료공장과 암 발병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장전마을 주민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전문가 패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권태용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정훈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최근에 또 비료공장에 식당 지하에서 불법 폐기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왜 지금까지는 전혀 발견을 못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이제 와서 발견이 된 거죠? 그동안 수도 없이 익산시와 환경부에 대해서 공장 내부를 조사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익산시에서 그 공장을 한번 들어가는데
정말 쇼를 다 했어요. 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관리 감독해야 될 그 공장에 법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미 폐쇄됐기 때문에 사유지다. 나중에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 책임이 다 있다는 거 확인하고 그 뒤에 사실 진작에 들어가서 조사를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익산시가 제대로 그 대처를 못한 게 첫 번째고요. 심지어 환경부도 건강역학조사 하는데 그 전문가들 회의를 하는데 이미 그 조사를 하기로 다 결정된 마당에서도 이거 어떻게 들어가냐 이러고 있는 거죠. 들어가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나요? 사실은 없죠. 근데 그 문제는 그 당시에 업체에 사람들이 막았다고 해요. 그러면 막으니까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잖아요. 공무집행 방해니까 고소를 하든지 관련해서 조치를 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내동 않고 있었던 거죠. 수없이 마을 주민들이 얘기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인터뷰 기사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환경부 관계자의 인터뷰였는데 원 그 발본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느냐 굳이. 그리고 이제는 매각이 되거나 내지는 폐쇄가 됐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비교 분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비슷한 공장을 찾아서 자기네가 비교 분석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사실상 그 공장 내부에 의혹이 계속돼 어떤 그런 폐기물에 대한 존재를 조사할 의지를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초기부터 역학조사를 하는데 뭘 조사해서 어떤 관련을 밝힐 거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아무런 전략이 없었다 환경부가. 최근에 7월 중순경에 그 중간 결과 발표를 보니까 그 대조 지역 조사한 샘플링을 너무 작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 나온 걸 비교해 보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게 뭐 연관이 있다는 건지 오염이 됐다는 건지 알 수 없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주민들이 봤을 때 사실 되게 황당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환경부는 억대의 돈을 들여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익산시에 요청을 해서 기초조사를 저희 주민들과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주 적은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그때 조사한 데이터보다도 더 형편없는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유기질 같은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희석이 되기도 하고 분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단이 중단됐으니까. 그렇죠. 임시적으로라도 조사를 위해 필요한 가동은 했었어야 되는데 이에 관한 조치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되죠, 공장이? 오랜 시간 동안 가동이 안 되면 당연히 비도 맞고 저쪽에 뭐 물도 차고 공장을 다시 가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와서 재가동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재가동에 필요한 비용이 뭐 억대가 들어가서 어렵다 이런 식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고 그 와중에 소유자는 바뀐 것이고 그 과정에서 소유자가 바뀌고 경매가 들어가는 동안에서 익산시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것이고 계속 갈수록 조사는 어려워지는 것이고 현재 이런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폐기물이 지금 불법 폐기물이다 이런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뭐 어떤 점에서 불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만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을 하는데요. 이 업체는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예요. 다시 말하면 폐기물을 가져다가 재활용해서 재활용 물품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곳이죠. 그런데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처분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소각을 하거나 이걸 매립하거나 하는 거는 처분업 허가를 받아야 돼요. 여기는 처분업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업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폐기물 같아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자기 사업장 내지에 그냥 매립한 거죠. 이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불법 매립이고 이에 관해서 형사처벌도 할 수 있는 그런 불법 매립으로 보이는 게 맞습니다. 2009년 6월 달에 그 A 농산에서 B 업체인 유기질 비료 제조회사로 지금 임대를 해주면서 그 업체가 그 재활용 폐기물 처리 변경 신고를 합니다. 그때 변경 신고를 한 게 연초박하고 피마자박이거든요. 저는 사실 이번에 피마자박에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관련 논문을 보니까 피마자박이 이 피마자박이나 피마자박으로 만든 비료를 먹은 그 반려견이나 가축들이 죽는 사례가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맹독성을 가지고 있는 허가를 내준 익산시의 어떤 허가 자체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익산시 측 아까 입장 들어보면 그동안 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규제하고 단속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십수년 동안 단속을 했는데도 이 불법 폐기물 적치나 관리를 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실제로 뭐 주민들 증언에 따르자면 그런 허술한 주민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관리 상황을 충분히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 저기압 일대 공무원들이 퇴근한 6시 이후에 이 냄새는 정말 말할 수가 없었대요. 그 이명택 시의원 그쪽 자료를 보니까 2001년도 11월 달에 마을 주민이 이렇게 익산시에 민원을 넣어요. 지금 시체 썩는 냄새보다 더 역겨운 냄새가 나니까 맞아요, 조사 좀 맞아요. 해달라. 맞아요. 그 냄새. 그거를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익산시 환경관리과 답변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악취 측정을 실시했으나 배출 허용 기준 이하로 적합하였으면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문제가 우리나라 현재 환경관리 정책의 패러다임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매체 오염 관리만 하는 것 같아요. 정작 중요한 것은 국민의 어떤 건강 보건 관리인데 그냥 어떤 오염 측정, 수치 이거에만 적당하면 죽어나도 괜찮다라는 걸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악취방지법은 어떻게 조사하는지 아십니까? 악취 냄새 나는 물질 1리터를 포집합니다. 이 1리터를 아예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다른 공기를 집어넣었을 때 얼마만큼 많은 공기가 필요하냐로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1리터 냄새 나는 거에다가 500리터의 깨끗한 공기를 섞었을 때 냄새가 안 나면 문제 없다 이거예요. 중요한 건 이 지점이에요. 냄새가 왜 나냐? 가축 분뇨하는 예를 들어서 축사에서 냄새가 나는 거면 분뇨의 냄새겠죠. 그렇죠. 근데 비료 업체에서 이상한 냄새들이 막 나요. 실제로 이 업체는 니켈이 발견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중금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발생을 시키는 암물질들이 들어있는 건지 이런 조사를 한 게 아니고 그냥 공기를 섞어서 냄새가 안 나는지 나는지 그것만 확인한 거예요. 성분 분석 없이. 그러니까 이런 조사를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냄새가 허용 기준을 벗어나지 않으면 그 안에 도대체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여부는 행정에서는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와 연관된 얘기로 그 피마자박의 안에 그 니신이라는 물질이 있었잖아요. 그 니신이라는 물질과 관련된 정부 차원의 조사된 자료가 있는지 자료 요청을 해봤었습니다. 국회를 통해서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자료 요청을 작년인가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니신이라는 물질에 대해 그때도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 업체에서도 비료 생산할 때 원료로 쓴다고 피마자박을 30% 원료 투입 비율로 한 유기복합 비료를 생산한다고 했고 그게 등록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비료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비료로 쓸 수 있는 물건이냐 아니냐가 이제 다 이제 신규칙이나 규칙이 싹 정해져 있는데 그럴 때 제한은 결국에 뭐냐면 중금속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니신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 이건 중금속은 아니거든요. 아, 그러면 보지 않나요? 그런 것들이 아예 규정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그 리신도 보니까 공장 내 집진 시설에서 검출됐다던데 그러면 대기를 타고도 사실 여러 군데로 퍼져 나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위험한 발암 물질들이 다루어지는 곳이면 이거는 국민학교 아이들도 아 저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하는 거를 유추하고 연계할 수가 있는데 도대체 그분들 눈에는 또 아무것도 안 보였다는 건지 이런 것들이 정말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행정 태도들이. 익산시에서는 2016년도 들어서 갑자기 여러 차례 행정 조치를 하던데 그 당시 어떤 무슨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최해철 대책위원장을 위원장을 뽑으면서 대책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그 대책위원회가 활동을 막 시작하면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니까 사실은 그 언론에 보도되고 대책위 활동 그 이후에 행정처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상황이 달랐냐? 상황이 다른 게 아니라 행정의 태도만 달랐던 거예요. 상황은 훨씬 더 힘들었던 겁니다. 이거는 참사다. 참사인데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대응 그리고 배임으로 인해서 안 돌아가셔도 될 분들이 정말 많이 돌아가셨구나. 이거는 도저히 용납하고 용서할 수 없는 공무원들의 구태의연한 행위다. 이거는 검찰 수사를 들어가서 분명히 연계나 의혹들을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공무원이 만들어낸 참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 너무 가슴 아프지만 세월호가 떠올라요. 네. 그 욕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 문화, 그것에 대해서 각종 법률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있는 행정, 그 후에 후속 과정 이런 것들 보면 총체적인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이 다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환경이요.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죠.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과연 우리나라는 우리 지역 그 행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번을 통해서 반드시 선례를 만들어야만.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전문가 패널 두 분께서 민관협의회에 계시니까 또
충분한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좋은 선례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장전마을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환경 기준 또 주민 생명권과 환경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행정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 이런 선례를 꼭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맨날 방송에 나와서 그 소극적인 행정을 질타만 하면서도 사실 별달리 바뀐 게 없어서 좀 무력감도 느끼기는 하는데요.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